네, 안녕하십니까.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부자 기술학. 좋은 교육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다. 기술을 개발하는 이제 부자 과학의 과학성에 대해서 제가 인지과 산업공학 이런 거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반복을 해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이 부자학이 정말로 학문이 되려면 앞으로 100년 후에도 서울여자대학교에서 100년 후에 후배들이 들었을 때 부자학을 인정을 할 수 있고, 물론 그때는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발전했겠죠.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들도 많고.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그 개발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 배워가는 겁니다. 제가 80년에 유학 갔을 때는 인터넷을 전혀 몰라가지고, 그다음에 돌아오고 나니까 인터넷이 생겼죠. 그러고 나서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제가 과거에 SPSS를 손으로 하던 거를 지금은 뭐 상당히 빨리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새는 빅데이터를 써가지고 부자학적인 새로운 시스템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한 5년이나 10년 후에 이런 것들, 그냥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쳐다보면서 내가 정말로 좋은 부자인가 이러고 고개를 딱 돌려서 TV를 딱 쳐다보면 TV가 저절로 켜져요. 그리고 선생님은 현재 좋은 부자의 80%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개를 다시 돌리면 거기에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고 조금 술을 적게 드시고 종교를 믿으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일을 제시하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온다입니다. 그게 그렇죠? 학교에 와가지고도 있으면 그냥 조절되고 그렇게 그런 기술학을 만들면서 이게 부자학과 관련된 걸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게 다 될 수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돈 부자들은 어떻게 자신만의 기술을 만드는가? 그러니까 자신만의 기술이 있으면 돈 관리하는 기술. 돈 관리를 하는 기술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새 이제 학생들한테 가끔 얘기하는 것이 요새 금리가 저금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상당히 고금리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만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뭐 10몇 프로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은행에서 돈을 벌었는데 요새는 저금리고 지금 뭐 몇 퍼센트, 1, 2% 대이고 또 국가 부채가 많습니다. 정부도 많고 개인과 기관들도 빚이 많고. 따라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정부나 개인이나 기관이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는 어떻게 했냐? 이제 돈을 빌려서 활용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활용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를 관리를 하는 것이 말합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경제력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돈이 없다. 그래서 연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연금이면 한 달에 매달 몇백만씩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연금이 필요 없죠. 학생은 소득을 계속 벌 수 있고 여러분은 앞으로 20, 30년 동안 소득을 벌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득을 계속 벌 수 있을 때 소득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가 쓰는 만큼의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수님, 우리 엄마는 전업주부인데 예, 어머니는 전업주부지만 아빠가 하기 힘든 집안일들을 하면서 그 사이에 아빠가 집안에 신경을 안 쓰면서 돈을 벌어 오시죠. 그래서 엄마가 협조를 한 겁니다. 뭐 간혹 그런 얘기가 나는데 부부가 이혼했을 때 재산은 어떻게 되나? 절반은 부인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사모님께서 식사를 하고 빨래를 하고 다 이런 걸 하면서 예, 집안을 청소를 하고 통해서 남편이 돈을 벌었어요. 그걸 안 해주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항상 돈을 조금씩이라도 벌고 조금씩 쓰고 이 과정을 해서 많이 벌게 되면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벌면서 조금 쓰는.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은 방학 때는 인턴을 하시고 학기 때는 알바를 해서 벌려는 것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26살 먹은 저희 집사람 음악대학을 나왔고 바이올린을 레슨했고 뭐 학교 다닐 때는 1억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아빠가 준 자가용을 타고 학교를 다녔다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만나가지고 미국 유학 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인쇄소에서 일을 몇 달 할 겁니다. 거기 유학 오시고 사업하신 분들이 힘든다고 그러는 집사람 사모님께서 저보고 바이올린 했다는데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쇄도 힘드니까 바이올린 레슨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다른 걸 했습니다.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해서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많이 벌지 않아도 작게 벌더라도 작게 쓰고 그 대신 새로운 걸 하게 되면 행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기술들을 터득을 해야 됩니다. 초점형 기술과 전환형 기술인데 그 제가 만든 개념인데 초점형이 뭐냐면 하나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걸 초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주 뭐 떨개라면이라든지 아주 뭐 매운 라면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먹지 못하는데 그 라면을 만드는 개발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요새는 뭐 IT 가지고 앱을 만드는데 배달의 앱도 만들고 뭐 다른 뭐 스모키한 앱도 만들고 해서 새로운 앱들을 만들면서 하는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저는 이제 현재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가상현실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가상현실을 뭐 직접 만들지는 않겠지만 가상현실을 만들고 나서 빅데이터 베이스된 어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만들려고 지금 많은 분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점형 기술입니다. 초점형 기술은 하나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초점형 기술이고 전환형 기술이란 하나 한 것을 다른 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적용하는 것이 전환형 기술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신이 만들었다. 남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데 본인이 그 기술을 만들었다. 그 기술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세탁을 하신 분은 특이한 기술이 있고 집에서 전문적으로 만두를 만드시는 분이 사모님이 제가 아는 분인데 아주 만두가 맛있어요. 그 손놀림의 별도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자신이 개발해내는 것. 우리 김연아 연수가 한 4분 정도의 그 피겨를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기술, 그 기술을 스스로 개발해내는 것. 그 기술을 어버드 무브먼트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자신이 개발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부자원론을 이제 2권 정도 썼는데 앞으로 8권을 더 쓰는데 그 부자원론 8권은 앞으로 점점점 고도의 개념들이 나오고 전혀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을 개발하는데 그러면 전혀 생각을 못 해봤냐? 전혀 생각을 못한 차원에서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녹아 있었죠. 그게 예전에 그리스 시대에서 있었을 수도 있고 중국의 시대에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조 시대에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것을 발굴해서 해냅니다. 성경책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글들인데 지금도 우리가 읽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인간들이 살았던 생활이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항상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그것을 내가 한 거야 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부자학자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호회의 강윤선 대표가 서울여자대 특강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미장을 하나 내고 나서 하는데 기술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영국을 한번 갔다 오니까 영국 가서 좀 배우고 왔대요. 그 다음에는 과감하게 남편 몰래 집을 팔고 집 팔 돈 가지고 직원들 데리고 영국 가서 배워왔다. 그리고 기술을 개발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기술 개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학생 1학년 학생이 식빵을 통해서 뭐 제과점을 내겠다 해서 제가 한 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다가 그리고 더 기술을 개발하라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 기술을 개발해서 자취방에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팔겠다 해서 파는 것도 좋고 뭐 학생들한테 기부하는 것도 좋고 먹어보라고. 그 다음에는 유학을 가겠대요. 프랑스하고 호주가 제일 제빵 기술이 높다는데 그 학생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학생도 그러고 프랑스보다는 영어를 쓸 수 있는 호주가 낫겠다. 그 호주로 유학을 가겠다. 갔다 와서 개발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 탐구, 그것은 내가 한 거야. 이 기술을 탐구하는 것을 늘리기 바랍니다. 재벌 부자와 이제 중소기업체 부자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고 제가 대충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나오고 그래서 요 두 가지 하고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요 페이지 요거하고 여기가 핵심이고 그 앞에 나오는 것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걸 왜 쓰냐. 재벌 부자들이 기술 개발을 많이 하죠. 동네 부자도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체도 기술 개발하고 중소기업도 기술을 개발하는데 서로 싸우는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습니다. 일단 재벌 부자들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LG는 특허가 많아가지고 과거에 LG 협력사들에게 무상으로 줬다고 합니다. 동네 부자들은 특허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 특허를 근데 재벌 부자들이 특허를 만들어 가지고 그 특허를 자신들이 스스로 활용하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특허를 가지고 작은 회사들에게 휘둘러 가지고 이득을 챙겼다. 그게 이제 일감 몰아주기와 갑질이라는 겁니다. 재벌 부자가 중소업체들에게 한 것, 그 동네 부자도 그렇게 한 것.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대기업체가 중소기업체들의 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체들이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경쟁력을 점점 넓혀서 대기업들이 해외로 가고 중소기업들은 국내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재벌 부자는 부자냐? 일반적으로는 부자라고 하죠. 대기업체는 부자인데, 대기업체가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하죠. 동네 부자나 중소기업은 일단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실제는 재벌이나 대기업체 중에서 소수, 재벌의 소유주나 대기업체의 오너는 부자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상당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네 부자나 깨끗한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동네가 3,300개가 있는데 각 동마다 한 3,300개니까 100명 정도의 부자는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자가 한 30만 명이라고 치면 3,300개 곱하기 한 100명 하면 33만 되죠. 그 정도의 동네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무슨 동에도 한 50명, 100명, 200명이지 뭐 30명이지, 적은 데는 30명, 많은 데는 뭐 200명 될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서 하는 분들은 부자입니다. 깨끗한 부자. 근데 대기업체나 어떤 재벌들이 욕을 먹는 것은 중소기업이 개발했거나 동네 부자가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싸서 그걸 활용하는 경우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 재벌 부자와 동네 부자의 공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제시한 겁니다. 그럼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재벌 부자와 동네 부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어떻게 공존을 해야 될지를 약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은 대기업이 할 일을 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할 일을 해서 역할을 분리하고, 재벌 회장은 해외로 나가고 동네 부자는 동네에서 해서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할 일을 다르게 하는 것. 아빠가 집 밖에서, 엄마는 집안에서 하면 할 일이 다르니까 싸움이 잘 안 나죠. 아빠랑 엄마랑 집에 같이 있으면 싸움이 나죠. 그래서 퇴직을 하신 분들이 부부싸움이 많다는 게 그럽니다. 자꾸 부딪히니까. 그 역할 분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이제 부자 기술학의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가겠습니다. 기술의 의미, 기술은 뭐냐? 기술이란 인간 생활에 필요로 하면서 개념적으로 새롭고 그것이 무엇인가의 혜택을 주는 것이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벤처라고 하죠. 벤처라는 게 VENTUR, 이게 뭡니까? 새로운 기술 기반의 새로운 사업하는 것을 벤처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벤처의 의미가 있냐? 그건 아닙니다. 뭐 바이오 벤처도 있고 정보통신 벤처도 있고 뭐 다 소유형 벤처도 다 있을 수 있고, 우리도 뭐 경영 기술을 가지고 하는 벤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통 자연대나 공과대학이나 의료, 의과 이런 데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그 새로운 걸 만드는 건 물질로 만들 수도 있고 정신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거. 우리 언론영상학과에서는 방송 기술이 필요하고 경영학과에서도 뭐 컴퓨터 기술이 필요하고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런 기술. 그 기술의 종류는 뭐냐? 기술에는 인간들에서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근데 기술은 기본적으로는 앞에 거보다 나으면서 새로 가지는 거. 그럼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정보통신 기술이 대세입니다. 1930년대, 40년대 컴퓨터에 발전하다가 그 다음에 2000년대 넘어서는 지금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간 데가 없죠. 선박, 자동차, TV, 가전, 스마트폰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기술을 가장 잘 발전시킨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기반해서 한 것이 거의 정보통신 기술이고, 미국에서는 지금 컴퓨터 산업에 가장 많은 사람이 달렸습니다. ICT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정보통신 기술이죠. 우리나라 요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좀 싫어해서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핵심입니다. 물론 의학기술이나 바이오벤처도 될 수 있는데 보통 사람 안 하고, 정보통신기술은 좀 쉽죠.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하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정보 컴퓨터를 할 줄 알면. 저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보통신기술을 공부하겠다는 내용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기술의 개념들을 가지고 부자학을 발전시키겠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돈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의 개념을 터득하기 위해서 저는 남보다 빠른 방법,
책을 읽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겠다. 듣고 내가 이해를 하겠다는 방법에서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될 거는 현재는 정보통신기술,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요새 쓰고 있는 문화적 기기 거의 다가 정보통신기술의 눈에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세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문자, 말과 글로 발전했고 이제는 IT를 통해서 새로운 걸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조가 항상 창조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거. 그러니까 창조는 어떻게 되냐? 창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창조 마인드는 뭐냐? 남들이 한 것을 잊어먹으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명품 패션 디자이너인데 이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명품 잡지를 안 봐요. 남의 옷도 안 보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태리인가 가서. 명품 잡지를 자꾸 이렇게 접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평생 명품 잡지를 안 봅니다. 그럼 남의 옷 패션쇼 가서 안 가요. 그러면 그냥 제가 만들어요. 거기서 창조가 생긴 겁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안 하는 이유 중에 기본적인 것도 그럽니다. 스마트폰을 찾아갖고 제가 계속하면서 거기서 보면 제가 읽은 글들이 자꾸 머릿속에 찍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그냥 제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며칠 동안 생각해서. 그 다음에 PC에 가서 잠깐 봐요.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안 합니다. 있으면 안 해요. 부자학 전문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구글에서 쳐서 안 나오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입니다. 안 나온 걸 하니까 창조가 되는 거죠. 프라이스리스와 논바이어블 핵심 개념인데 프라이스리스란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프라이스 값이 없으면 어때니까 가격이 없다는 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도자기예요. 가격을 매기지 않아요. 그 자체가 기술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논바이어블 비구매성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이게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고 우리가 그걸 구매해서 살 수가 없는 것. 그런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그런 정상이 뭡니까?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가격으로 매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죠. 부모 대신 아니니까.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대신 세상을 떠나는 부모도 있었고 수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 역사상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것, 그것이 기술입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보내신 부모님 중에는 기술의 의미를 우리가 요새 말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아니죠.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것을 그거를 형상화해서 하는 것. 그 기술의 원천은 뭡니까? 정신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걸 보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거에서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코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코딩을 하는 건 코드라고 합니다. 그냥. 그 자체가 필요로 한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코딩을 별로 안 했다고 해요. 그냥 앉아서 새로운 개념. 스마트폰의 기술도 있었대요. 삼성도 그런 데 다 있었대요. 근데 삼성이 애니콜을 팔기 위해서 준비만 하고 있었다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걸 먼저 낸 겁니다. 기술이란 창조 기반의 기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중요한 얘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서 지하철에서 들은 거, 스마트폰에서 본 거는 하지 마시고 전혀 생각을 못한 것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